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이 화낼 때 몸에 독소가 생성됩니다 라는 주제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반응에서 독소처럼 작용하는 스트레스 매개물질과 염증 신호가 어떻게 분비되고 그 과정이 호르몬 시스템을 어떻게 흔들며 결과적으로 수면 면역 대사관계인지 기능까지 삶의 질 전반을 떨어뜨리는지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훈련과 표정의 힘이 왜 실제로 몸과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근거와 함께 실천 방법까지 안내드릴게요. 먼저 화라는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화는 뇌의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했다고 판단할 때 강하게 활성화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신호가 시상압으로 내려가면 두 개의 스트레스 축이 즉시 가동되는데요. 하나는 교감신경 마이너스부 신수질 축으로 아주 빠르게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심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치솟습니다. 또 하나는 HPA 축 시상하부 마이너스 내 하수체 마이너스부 심피지르로 수분 단위의 시간차를 두고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일시적으로는 유용합니다. 염증을 눌러주고 에너지를의 위기를 버티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잦은 분노, 오래 끌고 가는 분노, 폭발과 억눌림이 반복되는 분노입니다. 이 패턴에서 코르티솔과 카테코라민 아드레날린 계열이 만성적으로 흔들리면서 우리 몸 곳곳에서 독소처럼 작용하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만성 염증 신호가 올라갑니다. 분노 상황이 반복되면 인터루킨-6IL-6, TNF-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높아지기 쉽고 산화 스트레스 리액티브 아크서전 스피시즈가 증가해서 세포막과 DNA를 공격합니다. 이건 진짜 독소를 마신다는 뜻은 아니지만 세포 수준의 손상이라는 점에서 독소적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죠. 둘째, 혈관 내피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압이 급변하고 혈소판 응집 경향이 커지며 내피 기능이 떨어져 혈관이 경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 직후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진다는 보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 균형이 깨집니다. 코르티솔이 항상 높게 유지되거나 반대로 고갈되어 리듬이 무너지면 감염에 더 취약해지거나 자가면역 성향이 자극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대사 균형도 흔들립니다. 혈당과 인슐린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의 토양이 만들어지고 특히 야식 단맛에 대한 충동이 늘어나 체중과 지방 간 복부지방이 증가하기 쉬워지죠. 다섯째, 장마이너스의 축이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신호는 장의 투과성 소위, 류키거트가 미생물총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주어 더 민감하고 불안정한 감정 토양을 만듭니다. 여섯째, 수면이 나빠집니다. 분노의 잔재는 밤까지 남아서 잠들기 어렵게 하고 잠들어도 얕은 수면으로 자주 깨게 만듭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감정 조절 능력이 더 약해지고 다시 분노에 민감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편도체는 과민해지고 전전두엽, 특히 감정 조절과 충동 억제를 맡는 배해츠, 전전두엽과 안화전 전두엽의 조절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마는 코르티솔 과다 노출에 취약해서 기억력 맥락화 능력이 흔들리고 그래서 사소한 사건에도 과거의 분노 기억이 더 쉽게 떠올라 재폭발이 일어나기 쉬워요. 이건 성격이 나빠졌다가 아니라 생리학적 변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호르몬의 관점에서 분노가 어떤 파동을 만들어내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은 전투 마이너스 도피 반응을 준비시키고 코르티솔은 장기전 대비 에너지 동원을 지휘합니다. 분노가 반복되면 이 둘의 일상 리듬이 무너져 아침 피곤방 각성 같은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도 출렁입니다. 화를 낼 때 즉각적 도파민 분출이 이겼다는 착각을 주기도 하고 반복되면 베이스라인이 낮아져 무기력과 과민이 번갈아 나타나요. 옥시토신은 신뢰유대의 호르몬인데 분노가 일상화되면 옥시토신 회로가 약해져 관계에서 거리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접촉공감 훈련잡이 명상은 옥시토신을 높여 편도체의 과민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 경쟁 성주도성과 연결되지만 분노와 결합하면
공격성으로 형질이 바뀌기 쉽고 코르티솔과의 균형이 무너질수록 더 극단적 행동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축도 스트레스의 간접 영향으로 흔들릴 수 있어 피로심계양 진체중 변화가 오락가락할 수 있죠. 요지는 이겁니다. 분노는 한두 개의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 신경 마이너스 내 분비 마이너스 면역 삼각형 전체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그래서 화낼 때 몸에 독소가 생성된다는 표현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장 정확한 설명은 분노급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산화 스트레스가 상승하고 이들이 독성처럼 세포 조직에 손상을 준다입니다. 즉 외부에서 독극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독소적 작용을 하는 신호물질과 활성산소가 과다 생성된다는 의미죠. 여기에 부정적 행동 선택이라는 2차 효과가 더해집니다. 화난 상태에서 흡연폭은 고당분 폭식에 손이 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건 실제 독성대사 손상으로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삶의 질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첫째, 수면. 분노잔조는 수면 잠복기를 늘리고 깊은 수면 비율을 낮춥니다. 깊은 수면이 줄면 감정 회복력이 떨어져 다음날 사소한 자극에도 더 예민해지죠. 둘째, 집중기억 판단. 전전두엽의 제동력이 약해지면 순간 판단이 거칠어지고 말실수 행동 후회가 늘어납니다. 셋째, 대인관계. 분노의 파동은 언어 표정, 미세 표정으로 전염되며 신뢰 호르몬 회로가 약해져 친밀감이 줄고 고립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생산성과 창의성. 뇌가 위기 대응 모드에 머무르면 발산적 사고와 미세한 감수성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신체 증상. 긴장성 두통, 편두통, 턱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 과민성장 증후군, 피부 트러블, 두드러기염, 증성 피부 질환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여섯째, 노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텔로미어 단축과 연관이 있으며 만성 분노 적대감이 노화 표지에 좋지 않다는 근거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까요? 사실 답은 분노를 없애라가 아닙니다. 분노는 필요할 때 경계선을 세우고 부정의를 감지하는 생존 감정이기도 하니까요. 목표는 분노의 에너지를 손상 없이 처리하고 회복을 빨리 하며 재발을 줄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의 실천들은 생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호흡으로 신경계를 재가동합니다. 가장 즉각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생리적 한숨 피지올라지컬 사이입니다. 코로 짧게 들이신 뒤 아주 짧게 한 번 더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35회 반복하면 폐포가 확장되며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배출되고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이 내려갑니다. 4-7-8 호흡 4초 들숨 -7초 정지 -8초 날숨 상자호흡 4-4-4-4도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길고 부드러운 날숨으로 제동을 거는 것. 분노 폭발 직전에 이 호흡 몇 사이클만 해도 편도체 전두엽 간 회로가 말이 통하는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둘째, 표정과 자세를 이용합니다. 얼굴 근육은 뇌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되돌려 보내는 일종의 바이오 피드백 장치입니다. 이걸 얼굴 피드백 가설이라고 부르죠. 눈썹을 덜 찌푸리고 턱에 힘을 풀고 광대 주변 근육을 아주 미세하게 올리는 하프. 스마일을 30초만 유지해도 편도체 반응이 낮아졌다는 실험적 보고들이 있습니다. 어깨를 내리고 척추를 세우고 발을 바닥에 안정적으로 붙이는 자세만으로도 교감신경의 과열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요. 셋째, 감정 라벨링입니다. 나 지금 화났어, 가슴이 쿵쾅거려, 억울해 같은 라벨을 소리내어 붙이면 전전두엽이 개입해 편도체 반응이 낮아집니다. 라벨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화 한 단어보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뜨거운 화처럼요. 라벨 뒤엔 그래서 지금 2분만 숨 고르고 생각을 정리할게라고 자기 지시를 붙여주세요. 이건 훈련으로 강해지는 기술입니다. 넷째, 인지 재평가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프레임으로 읽는 훈련이죠. 그가 나를 무시했다를 그는 지금 여유가 없다고의 문제일 수 있다. 내가 단호히 경계를 말하면 된다로 바꿔보는 겁니다. 재평가는 전전두엽 마이너스 편도체 연결을 강화해 분노의 강도를 실제로 낮춘다는 근거가 튼튼합니다. 팁을 드리면 재평가는 사건 직후보다 호흡 라벨링으로 12분 제동을 건 다음 하는 게 훨씬 잘 됩니다. 다섯째, 신체 방전입니다. 분노 에너지는 몸에 갇히면 체내에서 맴돕니다. 빠르게 걷기 10분,
스쿼트 20회의 세트, 제자리 유산소 3분만 해도 카테코라민이 쓰이고 심박 변이도 HRV가 회복 모드로 돌아옵니다. 음악과 함께 리듬 운동을 짧게 해도 좋고요. 단, 과격한 운동으로 더 흥분하는 건 피하세요. 목표는 방정과 안정입니다. 여섯째, 관계 기술입니다. 비폭력 대화 MVC의 구조 관찰 느낌, 욕구, 요청을 그대로 읽어보세요. 당신이 회의에 늦었을 때 관찰,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 나에겐 약속이 지켜지는 게 중요해요. 욕구. 다음엔 최소 10분 전에 가능 여부만 알려줄 수 있나요? 요청. 이 구조는 분노를 공격으로 바꾸지 않고 경계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게 합니다. 관계에서의 분노는 사람을 겨냥하지 말고 행동과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습이 핵심입니다. 일곱째, 하루 루틴 설계입니다. 카페인 알코올당을 조절하세요. 공복 카페인은 코르티솔 파동을 더 키우고 늦은 시간 카페인은 수면을 망가뜨립니다. 알코올은 잠깐 불안을 깎아내리는 듯해도 깊은 수면을 파괴하고 새벽 각성을 부릅니다. 당 폭탄은 2시간 뒤 저혈당 반동으로 짜증과 과민을 부릅니다. 대신 단백질, 식이섬, 유건강한 지방을 기반으로 한 식사가 하루의 감정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햇빛 10분, 가벼운 유산소 20분, 2리터 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 잎채 소견과 같은 기본기가 신경계의 방화벽입니다. 여덟째, 수면 프로토콜입니다.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 취침 2시간 전 화면 밝은 조명 줄이기, 취침 전 따뜻한 샤워로. 체액 온도 하강 유도, 취침 전 루틴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감사. 일기 3줄이 분노 마이너스 수면, 악순환을 끊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깊은 수면이 회복하면 전전두엽은 다음날 더 잘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아홉째, 감정 근력 훈련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감정 떠오름 자동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하루 5분만 호흡에 주의를 두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감정이라고 라벨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비 명상, 나도 행복하길, 타인도 행복하길은 옥시토신 회로를 깨우고 편도체 과민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 훈련은 부정적 편향을 줄이고 기본 긍정 정서를 높여 분노의 임계점을 늦춥니다. 과학적으로 기분 좋아 보이는 연습이 아니라 감정 조절 회로를 재배선하는 훈련입니다. 열째, 기록과 복기입니다. 분노 ABC 일지, 어촉발 사건, 비믿음 해석, 시결과 반응을 짧게 남기세요. 일주일만 해도 반복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특정 시간, 장소, 사람, 피곤, 정도, 배고픔, 카페인 섭취가 겹치는 트리거가 보이면 예측과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예컨대 오후 4시 저혈당 마감 압박이 트리거라면 간단한 단백질 간식과 5분 걷기, 2분 호흡을 그 시간대에 고정 루틴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표정과 평온의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표정이 왜 삶에 크게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가? 첫째, 얼굴 마이너스 내 루프. 부드러운 시선, 이완된 턱, 미세한 미소는 뇌간의 미주신경 복합체를 자극해 심박 변이도를 높이고 이완 마이너스 소화 모드 부교감을 강화합니다. 이는 실제로 염증과 심박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둘째, 사회적 피드백. 부드러운 표정은 타인의 거울신 경계를 통해 안전 신뢰 신호로 되돌아와 옥시토신, 세로토닌 회로를 자주 활성화합니다. 관계의 질이 올라가면 스트레스 사건의 강도와 빈도가 체감적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습관의 신경과 소성.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평온한 호흡, 표정잡이, 명상을 반복하면 전전두엽 마이너스 편도체 경로가 강화되고 화의 파도가 올라올 때 자동으로 더 낮은 파고로 지나가게 됩니다. 넷째, 자기 정체감의 재구성.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레이블이 나는 화를 알아차리고 다루는 사람으로 바뀌면 뇌는 그 정체감에 맞춰 의사결정과 주의를 재배치합니다. 이 변화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평온 스택을 하나로 묶어드릴게요. 분노 신호를 감지하면 1. 생리적 한숨 3회 2. 감정 라벨링 한 문장 3. 30초 하프 스마일 어깨 이완 4문장 재구성 잠깐만 숨 고르고 말하자 5. 가능하면 2분 걷기. 사건이 지나간 뒤에는 6. ABC 일지 1분 7. 3줄 감사 8. 저녁엔 화면 조도 낮추고 10분 일찍 잠자기. 하루 루틴으로는 아침 햇빛 10분 걷기 10분, 점심 후 카페인 줄이기, 저녁 식사 균형과 수분, 자기 전 호흡 5분 자비 명상 3분. 이 스택은 몇 주만 꾸준히 해도 평균 상태를 바꿉니다.
평균이 바뀌면 같은 사건에도 반응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며 결과가 달라지면 삶의 질이 바뀝니다. 정리합니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에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 요동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 세포혈관 면역 수면 내 기능에 독소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약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의 문제입니다. 좋은 소식은 호흡 표정 자세인지 재평가 신체 방정 관계. 기술 수면식 습관 명상 기록이라는 도구 상자만 잘 쓰면 회복과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부드러운 표정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경 마이너스 내 분비 마이너스 면역 삼각형 전체의 안전이라는 새 규칙을 다시 써넣는 강력한 개입입니다. 오늘부터 단 2분이라도 숨과 표정을 통해 몸의 언어를 바꿔보세요. 감정의 파도가 여전히 오더라도 더 낮은 파고로 더 짧게, 더 적은 상처만 남기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스스로 놀랄 정도로 평온이 기본값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약하면 화가 날 때 익숙한 루틴으로 다시금 평안의 기본값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훈련과 연습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삶의 진보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영상 즐거우셨나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